4월 재보선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들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야권이 진통 끝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의 최종 합의를 이룬 가운데 민주당은 정책 차별화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모시고 재보선 판세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먼저 야권 단일화 이야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파행을 딛고 다시 한번 단일화 문턱에 다가섰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법정 선거일 날은 반드시 한 명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론조사를 다 끝내자. 이제 더 합의할 게 없습니다, 사실. 하루라도 고의로 지연시키는 그런 행동들은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어제 있었던 발언이고요. 이제 오늘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단일화가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이렇게 많은 추측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앞서서. 단일화 될 거라고 봤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느냐였지 예. 단일화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 이번에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 특히 만약에 이번에 단일화가 안 되면 세 분 다 정치를 그만하셔야 될 만큼 야권 지지자들이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는 될 걸로 보는데 아름다운 단일화가 됐느냐 지금 그게 문제죠.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단일화가 아름답게 되었을 경우 1차 마감 시한은 19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단일화가 돼서 단일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단일 후보 등록이 실패했기 때문에 일단 1차 단일화는 실패했고 아름다운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예. 보는 게 맞고 예. 그 아름다운 단일화가 물 건너갔을 때 생기는 일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둘 중에 한 분으로 단일화되었을 때 과연 유권자들이 옮겨오겠냐. 예.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 단일화라고 표현하죠. 네. 될 것이냐. 이게 쟁점이죠. 그렇군요. 이제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완벽하게 아름답지는 않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럴 것이 협상 과정에서 못하겠다 얘기 나오고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받아들이겠다. 서로 막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정도 한번 볼 수 있는 예.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지 않았고 예. 제가 이제 야권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쳐다보는데 굉장히 지난하고 짜증스럽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서울 시민들이 아마 통 크게 먼저 양보하는 후보 쪽에도 손이 갈 거라고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예. 두 후보와의 판세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박빙인 상황에서 누가 더 통 크게 수용을 하느냐가 관건이라 아마 막판에 가서는 서로 양보 경쟁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뭐 시기가 좀 다소 늦어졌지만 저는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빨리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후보가 그래도 뭐 국민의힘 지도부나 예. 아니면 국민의당 실무진들보다는 훨씬 더 마음을 열어놓고 예. 수용을 했다. 이런 면에서 좀 두 후보에 대해서 오히려 더 평가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19일 이전에 후보 단일화가 돼서 네. 시민들 바라는 것처럼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예. 저는 뭐 극단적으로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 짜증의 그 시간이 예. 많이 줄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보시는 것도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사실 이번 그 협상 과정들을 잘 보고 있으면 여론조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맹점이 있구나.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일단 뭐 합의한 그 안, 경쟁력으로 할 것이냐, 적합도로 할 것이냐, 그리고 무선전화를 포함할 것이냐, 무선전화로 완벽하게 할 것이냐, 유선전화를 포함할 것이냐. 지금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결정된 거는 경쟁력도 넣고 적합도도 합산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무선전화 100%를 요구했던 그 안철수 그 후보 측의 것을 받아들인 형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주말 여론조사를 하느냐 아니냐인데 이제 안 하는 쪽으로 봤습니다. 지금 이거 어느 쪽에 유리할지 좀 전망할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단일화 관련해서 양보한다고 두 분들이 저는 이런 모습은 정치사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서로 양보한다고 하는데 실무 협상이 진행이 안 되는. 근데 그 화면을 봤어요.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는 좀 화가 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뭐 이만하면 됐냐?
뭐 이 정도 요지였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오세훈 후보가 유선조사 10%를 양보한 거는 많이 양보한 거죠.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양보한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예. 그리고 적합도와 경쟁력 묻는 거 5대5는 너무 당연한 거라 네. 사실은 그건 뭐 그게 왜 협상의 대상이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리고 내일로 연기한 거는 지금 여론조사 업체가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양당이 단일화가 안 된 상태에서 준비하기는 어려워요. 그 준비라는 게 문항이잖아요.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 이게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도 아마 실무팀은 막판 문항 가지고 보고 또 보고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양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동의하신지 궁금해요. 예. 제가 국민의당 소속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더 양보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두 후보의 양보, 그래서 오늘 뭐 타결된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 아직도 예. 일단은 뭐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여론조사라는 게 표심을 과연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대한 맹점이 좀 있는데, 뭐 적합도로 할 거냐 경쟁력으로 할 거냐, 여기에 유선전화 무선전화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주말을 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좀 뭐 지나갔습니다만 지금도 아마 협상을 하면서 과연 그 내부적으로 응답이 없는 층에 대해서 압박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야권 지지층만을 어떻게 이렇게 소팅해서 추출해낼 거냐, 예. 뭐 이런 거 갖고도 굉장히 많이 그 실무 협의를 진통 끝에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여론조사 불가피 여론조사라는 방식을 썼습니다만은 여론조사가 과연 이 후보를 하나 선출을 하는데 이게 적합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향후도 한번 그 우리 정치학자님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결과가 뭐 나와서 예. 후보가 선출이 돼서 이제 1대1 대결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뭐 서로 뭐 비방하거나 이런 거 말고 예. 정책 선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과연 바라는 바가 뭔지, 우리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좀 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이 여론조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또 보완하는 대책들이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시간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일화 이후를 걱정하는 기류도 좀 존재를 해요. 저희가 좀 녹취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녹취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당신이 역할이 없다. 무슨 역할, 지금 해방 넘는 역할밖에 없는데. 야권 단일화의 장애물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있다. 비대위원장이 안철수를 정말 이성을 잃고 저주에 가까운 그런 비난을 퍼부음으로써 사람을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히고. 네, 지금 이 발언이 뭐냐면요. 이제 그 단일화 과정에서 범보수의 많은 이제 인원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라든지 행동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뭐 안철수 후보를 놓고 정신이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좀 이렇게 떼쓰는 인상이다, 이런 좀 심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 모습은 예, 2016년 이전 친문 패권 운운하면서 싸우던 민주당 딱 떠오릅니다. 예, 민주당이 저랬거든요. 네. 그런데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왔을 때 예,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정체성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속으로. 저도 당시 현역이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에서 결정되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김종인 위원장을. 그런데 그 이전, 뭐 친문 패권, 지금 그 단어가 사라졌는데요. 예. 그걸로 갈등이 엄청 많았던 민주당의 모습과 똑같다. 그리고 지금 저 모습은 비대위 이후에 당권 경쟁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다 사실은 당대표를 할 만한 분이세요. 예. 예, 그리고 초선 의원들은 별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난하는 소리를 하지 않는데 3선 이상들이 그렇게 장제원 하잖아요.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거고, 예. 오히려 진짜 걱정할 건 이게 아니죠.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건 예예요. 예.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어떻게 하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끌고 올 거냐, 예.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건 저건 정당인으로서는 제가 보기에 적절하진 않습니다. 다만 예.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란 표를 주는 유권자와 정치인의 관계는 독한 사랑, 아주 지독한 연애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자기가 지지하던 사람이 잘못되면 마치 연예인 팬클럽처럼 그 낙선된 사람보다 지지한 팬카페가 더 가슴 아파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니까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독한 사랑을 하던 분들이 예.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독한 연애를 하던 유권자를 어떻게 하면 안철수 후보로 가져올까,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렇게 분란적 요소가 발생하는 것은 예. 그거는 야권에겐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좀 질문이 한 가지 떠올랐는데 지금 가능성은 세 가지죠. 박영선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오세훈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안철수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오세훈 후보가 됐을 때는 국민의당에 있어서 어떤 후폭풍이 있을 것이냐, 반면에 오세훈 후보가 안 됐을 때는 어떤 지금 그 당권 경쟁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이런 이게 거 지금 궁금하네요. 예. 오세훈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의 단일화 싸움이 이렇게 지난하고 예. 그 세간의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예. 사실은 서울시장 이후에 있을 지금 최민희 의원 말씀 주신 예. 당권 싸움, 그리고 그 넘어가서 야권의 개편, 네. 그리고 이 이후에 있을 전 대선 후보 뭐 이런 것들까지 연계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전 제가 볼 땐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을 위시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다소 이제 힘을 받으면서 예. 이후 보궐선거 이후에 야권의 정계 개편에 있어서 예. 국민의힘 측이 예. 이 흡수력을 갖는 이게 대선까지 쭉 가겠군요. 헤게모니를 이제 쥐게 될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면서 예. 이후 좀 더 야권의 정계 개편 내지는 개편 주도권이 예. 국민의힘보다는 제3세력 예. 혹은 뭐 국민의당 쪽으로 더 많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이후에 있을 일까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시끄러웠고 그다음에 예. 그 초미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뭐 홍준표 전 대표 뭐 말씀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글쎄 김정인 위원장도 그렇고 예. 지금 말씀하셨던 홍준표 전 대표 뭐 김무성 대표도 다들 이제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당 주인이 누군지, 예. 그다음에 거기 있는 당원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이후에 있을 당권 내지는 당에서 헤게모니를 어떻게 잡고 내가 예. 어떤 역할을 해야지까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과하게 예. 나간다. 그래서 이어서 최민희 의원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정말 중진이라면, 정말 당을 생각하는 지도부라면 예. 지금 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뭘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옳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경우의 가지수에 따라서 정말 많은 이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후보 중에서 이야기를 못 나눴던 후보가 있죠. 박영선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녹취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시장 1호 결제로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ES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 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재난 위로금의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서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정책들을 강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시점을 조금 보면은 사실 앞서서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 그 피해 호손이라고 불렀던 분들이 계시죠. 그 선대위에서 그분 이제 3명을 그 자리를 물러난 이후에 이제 정책 공약으로 들어가는 모양새예요.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전략이 아니에요. 예. 요구를 했어요. 예. 그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최소한 예, 3분 요구를 했죠. 예.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걸 이해 없이 받은 겁니다. 저는 저 장면,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나 민주당 지도부가 그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가깝거나 국민의힘에 한때 소속된 분이 피해자와 같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사실 정쟁의 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일부 지지자들은
저거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그런 걸 다 끊고 피해자가 요구한 3명을 캠프에서 내친 거죠. 그분들은 또 그거 받아들였겠죠. 예. 그 부분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잊혀질 권리가 절실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지금 박원순 시장 건도 박원순 시장도 피해자도 잊혀질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게 정치이기 때문에 선거기 때문에 이기고 싶기 때문에 예. 이걸 선거에 이용하고 싶겠죠. 그런데 정치권이 그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서 예. 피해자가 잊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고 예. 박원순 시장의 유족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또한 잊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주제에서 좀 벗어나긴 했지만 저는 예전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네. 의미를 상당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피해자고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잊혀질 권리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책 중에서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1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화폐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야권에서는 매표다, 그러니까 표를 사는 선거 전략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 총선인가요?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뭐 이런 재난지원금 때문에 재미를 많이 봤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여권에서는 충분히 저런 식의 정책 공약을 할 거라고 예상은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 저것뿐만 아니라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서울판 가덕도 같은 거 뭐 안 나오리라는 보장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뭐 따뜻한 복지,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과연 코로나를 극복해서 보편적으로 뭔가 경기 부양을 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정말 지금도 하루하루 한계 상황에서 버티지 못하는 분들을 좀 두텁게 지원해 줘야 될 때인가? 이런 거를 볼 때는 저는 박영선 후보의 전 시민 10만 원 재난 위로금 예. 이거는 좀 지나친 공약이 아닌가, 그리고 좀 때 이르다라는 지나치다. 생각이 좀 우선은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이라면 예.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정말 지금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뭐 지금 선거를 앞두고 하필 또 왜 저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거고 선거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할 테니까 네. 보태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글쎄 지금 타이밍상 그다음에 저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그러니까 보편 지원이 아닌 이제 집중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오세훈 후보는 중위소득 100%에게 안심소득, 안철수 후보는 손주 돌봄 수당 이렇게 지금 정책권이 내놨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이게 수혜 대상이 다른 거예요. 네. 수혜 대상의 숫자가 다른 네.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 선거 시기에 국민들께 도와드리겠다 경제적으로 이 공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공약의 방식, 범위에 있어서 박영선 후보는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정부와 보조를 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미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이게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는 10만 원씩 재난 위로금을 드리겠다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되게 피해 지원금,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그건 코로나 극복 재난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 화폐로 하는 보편적 지원은 네. 사실은 경제 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췄을 때 쓰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코로나가 아직 그렇게 잡힌 게 아닌데 이걸 써도 되냐는 부분은 조금 기울일 필요가 있죠. 예. 근데 지금 박영선 후보가 판단하기에는 예. 서울이 지금 한 150명 넘나 들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디지털 화폐를 풀어도 된다고 판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야당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선거가 재보궐이 민주당 쪽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고 민주당은 이기기 힘들다고 본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긴장하셔야 될 거다.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 감각, 유능함, 추진력, 예. 거기에 대중적 호소력까지 예.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 지금까지는 민주당을 비판하시지만 이제 박영선 후보를 상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보 대 후보, 인물 예. 경쟁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전 후에 예. 4월 7일 이후에나 저희가 알 수 있을 테지만 최근에 이전 뭐 지난 총선에도 그랬고 최근에 뭐 1, 2, 3, 4차전까지 지금 나간 상황이라 예. 저는 지금 전 시민 대상 10만 원의 정책 재난 위로금 예. 이게 선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라고 했을 땐 큰 영향은 뭐 주지 못할 거라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은 정책 공약이라는 게 충격이 좀 있어야지 이게 확 다가서는 건데 예. 이미 재난지원금 내지 재난위로금이라는 단어가 예. 우리 국민한테 너무 많이 널리 퍼져 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 예. 이 단어들이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게 뭐 그런 알겠습니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산시장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은 지금 부동산 문제로 시끌벅적해요. 지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LCT 특혜 분양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의혹들이 좀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네. 20억 되는 네네. 그 아파트를 샀고 LCT 그것도 로얄층 대마도가 보이는 그 오션 뷰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엄마가 사줬다는 거예요. 뭐 날씨가 좋을 땐 보인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예. 공교롭게도 네. 그 박형준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 하던 그 시기에 뭐가 있었어? 이런 의혹을 의혹을 가질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좀 정서를 안 개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의붓 아들은 어떻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건 모두에게 상처 같아요. 그래서 그냥 팩트만 좀 드라이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지만 제가 아쉬운 것은 박형준 후보는 BBK나 다스가 그 MBK 아니라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냥 예. 공언하고 네. 국정원 댓글 몰랐다. 그리고 나는 사찰 관계 안 했다. 근데 문건 나오잖아요. 예. 일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민주당 후보였으면 사퇴하게 됐을 거예요. 언론에서 그렇게 집중 보시는군요. 공격을 했을 예. 겁니다. 예. 특히 예. 거짓말한 부분. 그럼 지금은 다스가 MB 거 아니다. BBK와 MB가 관계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대법원 선고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면 된다. 명확해야 한다. 예, 명확히 예. 안 하고 계속 그 회피하시면 예. 결국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예. 그래서 MB 아바타라는 지금 비난을 받고 계세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지금 그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그 현재 여론조사 나오는 추이를 보면은 상당한 비중으로 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불가피 그 1등 후보에 대한 검증 견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저 주민 의원님 말씀 주신 그 담백하게 소명해라라는 거는 저도 충분히 요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저게 담백하게 소명을 했을 때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저는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예. 충격적으로 뭐 엄청나게 다가오지 않을 건데 예. 담백하게 소명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 많이 변해 유권자도 많이 변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막 공격하고 그 오히려 뭐 해명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나가는 공세가 예. 얼마나 선거 전에 도움이 될까라는 점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뭐 부산시장 선거 급하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몰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네. 이미 평가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영어의 몸이 있지만 다 서울도 그렇고 예. 부산도 그렇고 MB 아바타라는 표현을 이제 당 지도부에서 많이들 쓰고 있는데요. 예, 예. 글쎄 그런 이 실적에 관한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역사가 좀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렇군요. LH도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민감해서 지금 네. 여당에 타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부동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명을 하면 되는데 자꾸 이게 뭐 이렇게 MB까지 갈 어긋나니까.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예, 예.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동산 관련해서 국정조사 협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LCT 특혜 그냥 분용 이 부분도 조금 뭐 특검 일단은 LCT가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 검찰 수사도 이미 있었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는데 네. 만약에 문제가 있고 이게 소명이 필요한 건이라면 네. 저는 여야 합의해서 예. 이것도 하면 문제 없다고 봐요. 이것까지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한다고 여야가 지금 합의해서 나오곤 있습니다만 진짜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차라리
뭐가 됐든 간에 다 합쳐서 이런 하겠다는 약속 먼저 지키는 게 정치권이 할 도리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짧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유독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이 나오면 무혐의 처리되고 없던 사건이 됩니다. LCT도 그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예. 저는 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해서 LCT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모시고 오늘 선거 관련 얘기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